자, 인텔 주가 17% 폭락. 이 숫자 보고 가슴이 철렁해서 뉴스 검색하다가 들어오셨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시퍼런 불이 켜진 인텔 차트를 보고 이거 진짜 망했나 보다. 이제라도 손절하고 나가야 하나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영상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분들을 어설프게 위로하거나 달래드리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주식을 던질 때 어라 이게 왜 기회지 하고 차가운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싶은 분들, 공포에 질린 대중들과 반대로 움직여서 진짜 돈을 벌고 싶은 분들만 남으세요. 오늘은 남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아니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폭락의 진짜 이유를 공학적인 관점과 데이터로 아주 뼈를 때리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 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마이너스 17% 그리고 추가로 마이너스 5%라는 저 숫자가 공포가 아니라 다신 없을 박앤세일 가격표로 보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딱 타오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거 아니니까요. 자, 팩트부터 아주 건조하게 체크하고 갑시다. 인텔 주가가 왜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습니까? 1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 장사를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전망치가 엉망이라서요. 맞습니다. 예.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낮았죠. 그런데 도대체 왜 낮았을까요? 여기에 대해 지금 언론과 대중들 그리고 여의도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떠듭니까? 인텔 기술력이 부족하다, 수율이 안 나와서 칩을 못 만든다, 역시 인텔은 끝났다, TSMC 발끝도 못 따라간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리학 전공자로서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반도체 공정을 1도 모르는 그냥 엑셀표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인텔이 하려는 18A, 즉 1.8나노 공정이 뭔지 제대로 아십니까? 이게 단순히 숫자가 3나노에서 1.8나노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본 골격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기존의 핀팻 구조를 버리고 리본팻이라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도입합니다. 전기가 흐르는 문을 3면에서 4면으로 늘려서 통제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난이도인데 여기에 더해서 전력선을 웨이퍼 뒤로 싹 빼버리는 파워비아 기술까지 세계 최초로 동시에 적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면요. 비유를 하자면 지금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을 12기통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바퀴를 떼어내고 날개를 달아서 비행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차를 세워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달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전무후무한 대공사를 하는데 초기 수율이 뻥뻥 터져 나온다. 그게 사기꾼입니다. 물리법칙상 불가능해요. 지금 인텔이 겪고 있는 공급 제약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엄청난 기술들을 공장에 적용하는 램프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장통입니다. 엔지니어링에서는 이걸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이 계곡을 건너야만 압도적인 격차가 만들어집니다. 수율이 낮다는 건 역설적으로 인텔이 지금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차세대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남들은 시도조차 못해서 쩔쩔매는 걸 인텔은 지금 몸으로 부딪히며 데이터를 쌓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실패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가장 치열한 진보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집중하세요. 진짜 돈 냄새는 여기서 납니다. 사람들은 인텔이 칩을 못 팔아서 매출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CFO 데이비드 진스너가 흘린 핵심 멘트 다들 놓치셨을 겁니다. 공급량은 1분기에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회복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간을 읽으셔야 합니다. 수요가 없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들은 이 인텔 칩 달라고 줄을 서 있는데 인텔이 공정 최적화하느라 물건을 제때 못 내놓는 일시적 병목 현상이라는 거죠. 식당으로 치면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손님들이 줄을 섰는데 주방 리모델링 하느라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식당입니까? 아니죠. 주방 공사 끝나면 대박날 식당인 겁니다. 수요가 없어서 재고가 쌓이는 기업은 망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병목 때문에 못 파는 기업은 그 병목만 뚫리면 매출이 J커브를 그리며 폭등합니다. 이게 제조업의 기본이에요. 지금 시장은 당장 다음 달 숫자가 안 나온다고 징징거리지만 진짜 선수들, 스마트머니들은 이 공정 최적화가 끝나는 2026년 하반기를 보고 있습니다. 공학에서 최적화는 시간과 데이터가 해결해주는 상수의 문제이지 해결 못할 변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바보라서 작년 말에 인텔에 50억 달러를 태웠겠습니까? 손정혜 회장이 돈이 썩어 넘쳐서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TSMC 혼자서는 이 폭발하는 AI 시대의 수요를 감당 못한다는 걸요. 그리고 유일한 대안인 인텔의 이 1.8나노 공정이 궤도에 오르는 순간 인텔은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니라 미국 안보와 AI 산업의 유일한 심장이 된다는 걸 말이죠. 미국 정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만 해협 위기설이 돌 때마다 펜타곤 장군들이 잠을 못 잡니다. 최첨단 반도체가 전부 대만에서 나오니까요. 미국에게 인텔은 그냥 사기업이 아닙니다. 망해서는 안 되는, 아니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는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시큐어 엔클레이브 프로젝트로 국방부 예산 꽂아주는 거 보셨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는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 무조건 살아남아서 기술 완성해라 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든든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 참 냉정합니다. 나중에 잘할게요라는 말 절대 안 믿어줍니다. 당장 이번 분기 성적표 내놓으라고 닥달하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박살난 겁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시장의 인내심이 바닥난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같은 역발상 투자자들이 들어갈 틈새입니다. 주식은 언제 사야 합니까? 회사가 우리 이제 돈 잘 벌어요. 수율 90% 찍었어요 하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때 사야 할까요? 천만에요. 그때 사면 여러분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저 천장에 붙어 있을 테니까요. 기관들이 다 올려놓은 가격에 설거지하러 들어가실 겁니까? 수율이 안 나와서 욕먹을 때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물건이 안 나와서 시장이 불안해할 때 남들이 다 인텔은 끝났다고 침뱉고 돌아설 때 바로 지금 이 엔지니어의 믿음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인텔을 다시 담습니다. 물론 몰빵은 아닙니다. 저의 투자 철학 아시죠? 철저한 분할 매수.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바닥에 꽂히는 걸 확인하고 뽑는 겁니다. 지금 이 폭락장에서 정찰병으로 시드의 20% 정도만 투입하세요. 그리고 2월에 본격적으로 풀리는 18H 펜서레이크의 실제 벤치마크 점수가 뜨고 유튜버들 리뷰 영상 올라올 때 성능 확인하고 나서 그때 확인 사살하러 비중 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포에 베팅하지 마세요. 그건 도박입니다. 대신 변하지 않는 물리적 가치와 기술의 방향성에 베팅하십시오. 인텔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1.8나노라는 날개를 달기 위해 겪는 이 마지막 산통, 그 고통의 크기만큼 반등의 크기도 클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그 주식 우리가 싼 값에 주워 담아서 2026년 연말에 웃으면서 계좌 열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듣고도 아직 영상을 안 끄신 분들 그리고 좋아요까지 누르신 분들 여러분이 바로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불을 거머쥘 상위 1%의 자질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냄비처럼 끓었다 식는 대중들과는 그릇이 다른 분들이죠. 자, 그럼 이제 몸 좀 풀렸으니까 진짜 선수들을 위한 심화 학습 조금 더 딥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단순히 반도체가 어떻고 기술이 어떻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돈의 흐름과 판을 읽는 구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쟁사인 TSMC와 AMD 차트 보셨습니까? 아름답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아름다운 차트가 마냥 좋기만 할까요? 저는 여기서 데이터 과학자의 시선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저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가 합리적인가? 현재 TSMC와 AMD의 주가는 말 그대로 완벽함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5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수율 문제도 없어야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어야 하고 경쟁자의 추격도 없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인텔을 보세요. 지금 인텔 주가는 뭡니까? 실패를 전제로 형성된 가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삽질할 거고 공정전환 늦어질 거고 점유율 뺏길 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가격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TSMC나 AMD는 작은 악재 하나만 터져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인텔은 여기서 조금만 잘하는 모습, 아니 그냥 정상적인 모습만 보여줘도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비대칭적인 기회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이미 모든 호재가 반영된 꼭대기에서 10%더 먹겠다고 들어가는 것과 악재란 악재는 다 얻어맞고 바닥에 누워있는 놈이 일어설 때 들어가는 것, 어느 쪽이 기대 수익률이 높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AI, 즉 AI PC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지금 다들 엔비디아 GPU, 데이터 센터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챗 GPT 쓸 때마다 그 비싼 서버 비용 누가 감당합니까?
결국 AI는 클라우드에서 내 노트북, 내 스마트폰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내 기기에서 바로 돌아가는 AI. 이게 차세대 거대 트렌드입니다. 이 시장의 절대 강자가 누구입니까? 엔비디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인텔입니다. 전 세계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70% 이상이 인텔 CPU를 씁니다. 이번에 나오는 펜서 레이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단순히 연산 속도 좀 빨라진 CPU가 아닙니다. AI 연산을 전담하는 NPU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말 그대로 개인용 AI 비서의 두뇌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안 때문에 클라우드에 데이터 올리기 꺼려하죠. 그래서 각자의 PC에서 돌아가는 강력한 보안 칩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인텔이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쟁은 1라운드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 피부에 와닿는 2라운드, AI PC 전쟁에서는 인텔이 압도적인 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열리면 지금의 파운드리 적자 순식간에 메우고도 남습니다. 자꾸 뭐 기술 얘기만 해서 머리 아프시죠? 그럼 돈 얘기, 재무제표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제가 아까 PBR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거 진짜 씹어먹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라 다시 강조합니다. PBR이 한 배 근처라는 건 회사가 당장 망해서 공장 기계 다 뜯어 팔고 건물 팔고 땅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줘도 지금 주가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청산가치죠. 인텔이 갖고 있는 유형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독일 전 세계 알짜배기 땅에 최첨단 공장들이 즐비합니다. 게다가 ASML의 최신 장비인 하이엔의 EUV 이거 한 대에 수천억 원 하는데 인텔이 제일 먼저 사들여서 줄 세워놨습니다. 이 장비값만 해도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주가는 이런 자산 가치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텔 주식을 산다는 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본토의 핵심 부동산과 최첨단 장비를 고철값에 줍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방은 막혀있고 상방은 열려있는 투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칠 상황인 거죠. 물론 댓글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꼭 계십니다. 야, 그래도 인텔 조직 문화가 너무 관료적이다. 옛날 꼰대 마인드 못 버렸다. CEO 팻 겔싱어가 입만 살았다. 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저도 인텔 내부자가 아니니까 100%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인텔의 연구개발비 R&D 지출 추이를 보십시오. 매출이 줄어드는데 R&D 비용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당장 주주들한테 욕먹고 배당 줄이면서까지 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만 목매는 경영진이라면 절대 못할 짓입니다. 팻 겔싱어는 지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썩은 살을 도려내고 있는 겁니다. 구조조정하고 비핵심 사업부 매각하고 파운드리 사업부 분리해서 재무제표 투명하게 까발리고 이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고통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뼈를 깎는 구조조정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회사가 진짜로 변하고 있구나,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하고 긍정적인 신호로 읽습니다. 조용히 죽어가는 회사는 이런 소음조차 없습니다. 그냥 서서히 말라 죽죠. 인텔이 시끄러운 건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 이제 2026년 이후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인텔 파운드리가 궤도에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존 AWS 아시죠? 아마존이 처음에는 그냥 책 파는 인터넷 서점이었습니다. 적자투성이었고요. 그런데 자기네들 쓰려고 만든 서버 인프라를 남들한테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AWS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지금은 거기서 번 돈으로 우주도 가고 배송도 공짜로 해줍니다. 인텔의 파운드리가 바로 반도체 판의 AWS가 될 겁니다. 인텔은 원래 자기네 칩만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장을 개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칩도 만들어주고 아마존 칩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경쟁사인 엔비디아 칩까지 만들어줄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과 최첨단 제조 능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회사. 이게 바로 IDM 2.0의 비전입니다. TSMC는 설계 능력이 없고 엔비디아는 제조 공장이 없습니다. 오직 인텔만이 두 가지 무기를 다 쥐고 있습니다. 이 시너지가 터지는 순간 시장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제조업체 취급을 받지만 나중에는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멘탈을 위해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역사를 보면 대중이 가장 공포에 떨 때가 언제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2022년 메타가 $80까지 떨어졌을 때 기억하십니까? 메타버스 망했다, 주커버그 미쳤다, 페이스북 끝났다, 온 세상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 딱 감고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배 넘게 벌었습니다. 테슬라는 어땠습니까? 망한다는 소리 들을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지금 인텔이 딱 그 모양새입니다. 동네방네 인텔 욕하는 소리뿐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뉴스 어딜 봐도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인간 지표라고 하죠. 모두가 한 방향을 볼 때 그때가 바로 변곡점입니다. 저는 지금 그 변곡점의 징후를 데이터로 기술적 분석으로 그리고 지정학적 정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자신 있게 아니 조금은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고도 아니야. 그래도 인텔은 무서워하고 TSMC 고점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하지만 먼 훗날 2030년쯤 됐을 때 그때 2026년 1월에 그 유튜버가 인텔 사라고 침튀김에 얘기할 때 그때가 인생 역전의 기회였구나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 열어서 풀매수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분할 매수.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가슴이 조금이라도 뛰신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팩트에 설득되셨다면 오늘 밤부터 딱 정찰병만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자, 인텔이 내놓는 18A 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운드리 고객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지 검증하십시오. 확신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 공부에서 나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떠날 때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탐욕스럽게 기회를 주워 담읍시다. 여러분의 계좌가 인텔의 1.8나노 공정처럼 초미세의 예술이 되어 폭발적으로 불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들 모아서 더 날카로운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